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죠. 소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에 맞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서 방탄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의 의혹이 다른 곳으로도 불똥이 튀는 분위기인데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운영진들의 새해 소망도 들어봐야겠죠. 뭔가 오늘 좀 스튜디오 공기가 상쾌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 또 유정아 실장 얘기하려는 를 거죠? 낳아준 것 같은데 이 류정화 실장의 이름이 정화인데 공기는 오히려 없으니까 정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새해 소망이에요? 제 죄송합니다. 저도 새해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어떤? 저는 류 실장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네, 박준우 마커의 하찮은 새해 소망 잘 들으셨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없는 첫날부터 제 디스를 하고 있는 모습 제가 잘 봤습니다. 네, 휴가 때도 다정이를 꼭꼭 챙겨보겠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유한을 체커는 제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만 놀고 와서 일이나 하라 이런 뜻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마커의 소원은 제가 절대 이뤄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말로 시작합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번데기 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판을 한 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도무지 책임질 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사과는 하지만 사표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점을 들었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17일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 공격력을 채워야 할 시기에 정작 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시기에 맞춰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거죠. 바로 오늘부터 30일간 이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끝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은 내일 검찰 출석 일정을 미리 공개를 한 만큼 포토라인에 직접 서서 입장을 소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할지 이 부분 관심인데요. 이 대표는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이 없이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요, 오늘 똘똘 뭉쳐서 이 대표를 방어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이 유명한 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지옥의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작불만 떼다 보면 국물은 다 쫄아들고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친명계, 방금 보신 친명계 최고위원들뿐 아니고요. 비명계 혹은 친문에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 대표와 경기지사 선거 경선 때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 장관은 특히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던 점을 들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한 특히 야당 대표를 선거법으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은 정말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의 그 수사에 대해서 당이 또 함께하면서 단일 대우로 대응하는 거 저는 부득이하다. 네, 반면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건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이 이 대표를 호위하는 그림을 가장 원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동행 없이 가는 것이 민생과 동행하는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동행은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시고 성남지청에는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혼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재명이 사고 나면 지지율이 10% 올라갈 텐데라고 하는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잘못이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 잘못된 일정 운영으로 거꾸로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모습 어떨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 누가 동행할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도 참석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 1시간 전부터 오전 9시 반부터요. 성남지청 앞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를 응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적 많이 있었죠. 이런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긴다! 저희는 이긴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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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강부야! 억강부야! 그런데 여기서 이 대표가 직접 열성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격려한 흔적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 댓글창에 이 대표 공식 계정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 아이디가 등장을 해서 모두 함께 가요라고 적은 겁니다. 총구는 하면 밖으로라고 댓글을 써달라 이렇게 진행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간복 모두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총구는 밖으로 그러니까 당내 비판이나 내부 총질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죠. 해당 방송에 격려하는 의미로 슈퍼챗을 한번 쏴달라 이렇게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이 아이디가 등장을 했을 때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이야기할 때였지만 그 이후에 이 유튜버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박준우 마커의 주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이 제3자 뇌물죄 때문이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거를 검찰이 뒤집었다면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제3자 뇌물죄는요.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지급한 광고비가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대가성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미 두산그룹의 전 대표 그리고 성남시청 관계자는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된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적용이 되는 혐의인데요. 국민정서상 뇌물을 직접 받지 않은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일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이죠. 이 상황까지 살펴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과도 고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편집국 강부 A씨가 2019년에 이 김만배 씨에게 차용증 없이 6억 원을 빌렸고 또 3억 원을 더 전달받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싣고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 씨가 언론을 매수하려 했던 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날을 세웠는데요.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입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하려면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네,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수사의 단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언론인뿐 아니라 판사,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한 번 골프장 갈 때마다 김만배가 500만 원씩 가져나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법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로비를 펼쳐서 검찰 수사 어떤 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정황이 나옵니다. 네, 내일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지 역시 다정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에 이 대표는 모레 인천 지역 경청 투어 또 그리고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굴하지 않고 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전 그리고 지지층 결집 행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D-1, 윤석열 정권의 번데기 정권, 김만배 씨 언론인과 금전거래 파문,